안녕하세요. 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안상혁 서기관입니다. 예, 저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추진 배경, 그리고 순환경제 이행계획의 방향 및 그 주요 내용, 그리고 추진 계획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패러다임은 선형경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을 채취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폐기하는 체제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일단 대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고 안정하게 처리하는 데 중점을 맞췄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설 용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순환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순환경제란 그 기존의 폐기물 발생 이후 단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했었다면 순환경제 체계에서는 생산 단계부터 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인 순환경제는 EU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이미 2015년도에 EU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EU 그린딜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한 바 있고, 그리고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20년도에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에서 주변국의 동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도에 이미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 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그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행 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10개년 단위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때 순환경제 활성화가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달부터 K순환경제 정책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환경부, 산업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산업체들이 모두 참여를 했었고요. 6개월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탄중이 녹색생활분과에 상정을 해서 그 논의를 거쳐서 어제 최종적으로 그 보고를 마쳤습니다. 순환경제 이행계획에서는 비전을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 제로화,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순환경제 사회 실현입니다. 여기 왼쪽에 표를 보시면 먼저 생산 소비 분야에서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통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사용을 하고 재사용이 안 되는 것들은 또 물질 재활용을 하고 또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며 이 에너지를 회수하고 남은 소각재는 또 다시 잔재물을 또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이행계획은 이렇게 대과제를 보시면 순환 단계별로, 그러니까 원료부터 해서 제품 제조, 폐자원 회수 재활용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과제들을 구분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 기업, 그리고 국가별로, 주체별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그리고 포장재,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한 순환체계 구축 방안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경제를 실행하면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맥킨지에서는 순환경제로 인해서 2030년까지 약 4조 5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탄소 배출량은 40% 정도 감축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제 순환경제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 사용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제 화석 원료라든가 그리고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에어로겔 그리고 강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핀이라든가 탄소 소재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 소재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해서 폐기 전 단계에 걸쳐서 과연 이 순환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진짜로 탄소 배출량은 어떠한지 이런 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활성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50년까지는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바이오매스 함량이 20% 이상이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이 인증 기준 자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종이와 유리 그리고 철을 제조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 원료의 일정 비율을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플라스틱 페트에 대해서도 그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조 공정 부분입니다. 이제 제품 설계 단계부터 감량 및 재활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그리고 수입자에 대해서 준수 사항들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용기는 얇게 그리고 포장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수리 가능성을 높여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도록 이렇게 준수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라 이렇게 개선 권고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도 폐기물로 발생된 이유뿐만이 아니라 생산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순환이용성 평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비 부분입니다. 먼저 포장재 없는 점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선도 기업들에서는 포장재 없는 마트들을 일부 초기 단계이지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구축한 웹사이트 중에서 일회용품 줄여가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포장재 없는 마트라든가 그 배달용기, 다회용 배달용기를 통해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매장들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서울에는 개소수도 한 166개 정도 되던데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번씩 좀 들어가셔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원료 제품 공공구매 의무화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재사용 재제조 부분입니다. 전자제품과 부품의 재제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서 총 87개 품목에 대해서만 재제조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이 재제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린트 카트리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분해한 다음에 다시 세척하고 그 보수를 해서 원래 제품대로 다시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되는 품목 이외에는 모두 다 재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사이클 센터를 현재 6개소가 전국에 위치해 있는데 이거를 17개소까지 확대를 하고 권역별로 소재 은행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자원 회수 재활용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장관님께서도 환영사에서 말씀하셨지만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이제 고품질 재생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별도 배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부터는 단독주택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플라스틱이 매년 한 800만 톤 정도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거는 60%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는 오염 여부라든가 어떤 타재질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최대한 열분해 시설을 확충을 해서 저희가 현재는 약 열분해 율이 한 0.1%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10%대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는 현재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퇴비화나 사료화는 지양을 하고 가능한 바이오가스화해서 이렇게 고품질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유기성 폐자원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래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라든가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크게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전국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입니다. 이 4개소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폐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회수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3년도부터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제도를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 권리 강화 부분입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에코라벨링 제도들을 개선을 해서 소비자가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적 인증 제도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의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재질 구조 그리고 재활용 용이성만을 저희가 봤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무게 비율이라든가 다른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대 포장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그러면 실제로 과대 포장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수리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를 위해서 기업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일단 코스피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순환경제 이행지표로 설정하려고 하는 최종 처분율이라든가 순환이용률이라든가 원단위 폐기물 발생 감량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잘하는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개념을 반영한 한국형 녹색 금융 분류 체계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재활용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존 폐기물을 새로운 용도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 폐기물 관리 규정상 폐기물을 재활용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 용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법에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면 법령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재활용 기술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라도 임시허가라든가 실증 특례를 통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별 순환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활 폐기물들이 A군에서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폐기물들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해서 이 비용을 폐기물이 처리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에 대한 저희가 직매립 금지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기존에는 종량제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이제 매립장에 묻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는 26년부터, 그리고 비수도권은 30년부터는 소각하지 않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매립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소각 잔재물만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순환형 스마트 그린 도시도 지역별로 그 여건을 반영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을 실제로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준수해야 되는 폐기물 관련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폐기물에서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련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규제 부담도 줄어들 거고, 당연히 이 폐기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질 텐데요. 현재 11개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폭 완화해서 4개 기준만 준수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환자원 인정 고시를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배출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건건이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체계였다면, 이 고시는 환경부 장관이 어떤 특정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라고 고시를 하게 되면 이 폐기물을 모두 다 순환자원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폐자원 순환 이용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포장재와 플라스틱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포장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대포장 사전검사제 도입, 그리고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확대는 저희가 수원시 등과 해서 시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일정 부분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 타재질 전환 유도라든가 복합 재질 포장재의 단일 표준화를 통해서 재활용 용이성을 좀 확대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포장 용기 등 플라스틱 원칙적 사용 생산 금지를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두께 등 재질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확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 지표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그 최종 처분율하고 순환이용률, 즉 매립률하고 그리고 재활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2개 지표 정도를 관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폐기 이후 단계뿐만이 아니라 사용 단계, 구매 단계, 그리고 제품 생산 단계, 원료 단계에서도 지표를 설정해서 순환경제로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여부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순환경제 정책 포럼 구성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에 9월 28일에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그 보완 요청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거는 어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올해 6월 달에 송옥주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순환경제 이행계획상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